자, 이재명 조국 대표가 둘이 만났어요. 서로 기대 정권 교체, 윤 정권 조기 종식 선봉 서달라. 사진을 이렇게 찍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손잡고 찍어야 돼. 우리 손잡고 찍어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조국과 이재명 대표를 갈라치게 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손잡고 사진 찍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대화를 나눴냐? 이재명 대표는 두 당의 관계는 협력적 경쟁 관계이자 경쟁적 협력 관계다.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두 당은 사람 인자처럼 서로 기대지 않으면 넘어지는 관계, 우당으로서 최종적 정권 교체를 이뤄내자. 자, 경쟁 관계라는 거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다른 당이에요. 다른 당이기 때문에 정책 노선이 다를 수 있어요. 정책 노선이 다른 것 가지고 봐라, 조국은 이재명 잡아먹으러 온 암살자, 문재인의 지령을 받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였지? 스픽스였나? 이거 보고 있는데 박진영 님하고 그 누구지? 김진애, 문재인 이제 배우설 있잖아요. 문재인 내각제를 꿈꾸고 있는 문재인이 배우에 딱 있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윤석열과 같은 편이고 뭐 이런 거, 그 교수가 주장했었던 이거를 얘기하니까 김진애 전 의원이 뭐라 그랬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술수를 쓸 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술수나 쓸 수 있었으면 그렇게 윤석열한테 당하고 그렇게 했겠냐? 사람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윤석열을 검찰총장 만들고 그걸로 윤석열이 대통령 시킨, 사람 보는 눈 없다는 비판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 정도거든요. 전 문재인 비판 많이 합니다. 문재인 비판할 수밖에 없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데 큰 일을 한 사람이 문재인이잖아요. 그런데 문재인을 악마화시키는 것과는 비판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야. 문재인을 악마화시키고 나니까 조국도 악마화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검찰에게 어마무시하게 털린 그런 동병상련의 감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악마화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쟁적 협력관계, 협력적 경쟁관계. 경쟁이기 때문에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저는 이 관계가 지금처럼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는 있느냐? 그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 뭐 이런 데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이미 정의당한테 한번 속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게 우리가 뭘 양보한다든가 뭐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협상과 타협을 해내느냐, 이게 조국이라는 정치인의 정치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때 가면 이제는 우리도 싸울 수밖에 없다. 지금은 조국 혁신당도 좋아하고 민주당도 좋아하고 이게 가능한 타이밍이긴 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경쟁 관계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민주당이냐 조국 혁신당이냐 이거를 선을 딱 나눠야 될 타이밍이 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지금 이제 같이 가는 게 서로에게 이익인 상황인 거죠. 어쨌든 조국이라는 인물도 악마화 대상으로 만든다. 이거에는 저는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손잡고 사진 찍어야 돼요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했었고, 같이 정권 교체 이뤄내자. 자, 조 대표는 당장 시급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파탄 지경인 민생 회복 문제, 그리고 정권 교체. 이 대표님이 선봉에 서서 세 가지 과제 해결사 역할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곧 정기국회가 시작될 텐데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데 있어서 찰떡궁합으로 헤쳐나가겠다. 최상병 특검법 관련돼도 얘기를 했는데, 조국 대표는 한동훈이 제3자 특검을 하겠다고 했다가 민주당이 그 안을 받겠다고 하니 또 부대 조건을 다는 등 갈짓자 행보를 보인다. 우리 당은 야당 추천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국면 타개를 위해 제3자 추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재명 대표가 협상력을 발휘해달라.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여전히 제3자 추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정치란 자기 주장만 관철할 수 있는 게 아니니 타협안을 모색해 보겠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한동훈이에게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다. 한동훈에게
대통령실로부터 독립된 자율적 권한이 있다면 우리가 양보하는 상황에서 결말이 나겠지만 권한이 없다면 불가능할 거다. 한동훈을 매기고 있죠. 한동훈이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 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그것도 우리가 배관시할 수 없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약간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무시하면서 매기고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매겨요. 교섭단체 요건 완화. 조국 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정말 하고 싶어 하죠. 두 당은 서로 협력해야 더 좋은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고 믿는다. 민주당 내부 상황도 있고 국민의힘의 반대도 있겠지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를 고민해달라.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완화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맞다. 이것은 게임의 룰에 가까워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본과 원칙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겠다. 자, 조국 대표가 이 대표 취임 축하 선물로 일부러 난이 아닌 선인장을 보냈다면서 선인장은 사막이라는 열악한 조건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식물. 선인장의 꽃말이 열정이다. 민주당과 우리나라를 열정적으로 이끌어달라는 마음을 담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 안 해도 그 마음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게 그 교수가 조국이 선인장을 선물한 이유는 너의 정치 인생을 내가 가시밭길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미다. 아, 진짜 꼭 그렇게까지 가야 돼? 아, 나 진짜. 그렇게까지 가야 됐냐고. 아니, 조국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걸 봐봐. 그렇게까지 사악한 인간이냐고. 돌아버리겠다니까, 나 진짜.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봤어. 아이고, 조국이 왜 난을 안 보내고 선인장을 보냈냐. 선물을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그게 아니다. 너의 정치인생, 이재명의 정치인생을 내가 가시밭길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이고, 나 정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손잡고 사진 찍고 우리는 현재 우군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양반은 김민석 재앙이라고 얘기했어요. 김민석을 재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봉주가 재앙이다라고 했는데 정봉주가 사고치고 나서 또 그 교수가 맞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김민석도 재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이재명 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추미애 안 되고요. 유시민도 안 됩니다. 유시민도 이재명의 적이에요. 그 사람의 논리에 의하면. 네. 다 윤석열하고 한 패거리입니다. 아예. 정성호가 국회의장 돼야 된다고 밀었던 사람이 그 사람. 이게 말이 안 돼. 이재명 옆에 남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쪽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고. 사실 이거 갖고 온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어. 그리고 권양숙 여사도 만났고 우리는 같은 편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영상 메시지 전당대회에서 나왔을 때 막 야유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문재인을 싫어할 수는 있지.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는 있지. 근데 어쨌든 민주당의 자산이에요. 공과를 얘기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공과 과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너무 개 상놈 새끼니까 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운 거지. 꼴 보기 싫은 거지. 그런 건 있지만 내각제를 꿈꾸고 더 해먹으려고 문재인이 탈당 안 하는 이유. 내각제를 해서 자기가 민주당을 장악하려고. 다른 대통령들은 다 탈당했는데 문재인만 탈당을 안 한 거 이상하지 않냐? 다른 대통령은 다 쫓겨났어. 뭔 소리야. 다른 대통령은 다 쫓겨났다니까? 임기 말에 레임더 가가지고 선거에 도움 안 되니까 당에서 여당에서 다 탈당하라고 그래서 탈당한 거야. 그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막 펼치는데 그게 먹혀요. 먹혀.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사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손을 잡고 조국 대표랑도 손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라치기 하는 애들한테 휘둘리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안 믿는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들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도 못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유튜버들이 음모론을 믿고 이재명 대표는 못 믿는다는 거야? 지금 얘기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믿겠다. 나는 그래도 조국도 싫고 조국도 못 믿고 문재인도 못 믿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럼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인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지. 그리고 이게
그런 쪽으로 가야 조회수나 이런 거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하면 구독자 수 손해도 많이 보고 조회수 손해도 많이 봐요. 어젠가 이동영 EJ인가 거기에서 본인이 60만 밖에 구독자가 안 되는 거 가지고 야 저딴 것도 100만 구독자인데 내가 60만 밖에 안 되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나는 듣고 싶은 말만 해주지 않거든, 그렇게 얘기했어.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구독자 떨어집니다. 저도 그 교수가 얘기했었던 음모론 따박따박 반박을 다 해봤는데 논리적으로 다 반박했어요. 구독자 줄줄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 듣고 싶은 걸 분노에 편승하는 게 유튜버는 제일 좋습니다. 정봉주 터졌을 때 정봉주 막 욕하는 영상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구독자 수 올리고 조회수 올리는 코인 탄다 그러거든요. 정봉주 코인 타면 짭짤했어요. 정봉주 코인 타려는 사람도 분명히 보였어. 채널 보면 갑자기 막 영상 숫자도 많아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재명 대표 믿고 좀 기다려. 그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 지금 민주진영에 갈라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요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한 거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져와 본 겁니다. 너무 갈라치기 세력들한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